안녕하세요. 주변에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어지럽다고 하면 대개 빈혈부터 생각하게 되는데 빈혈이 아닌 경우도 많고 따라서 어지럼증의 원인도 다양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2015년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은 인원은 대략 76만 명에 달해요. 가벼운 어지러움증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병원을 안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실제로 어지러움증을 겪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죠. 어지러움증은 크게 생리적 어지러움증과 병적 어지러움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생리적 어지러움증은 특별한 원인 질환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어지러운 것이고 병적 어지러움증은 인체의 평형 기능에 문제가 생겨 발생해요. 인체의 평형을 잡아주는 전정기관과 중추신경에 질환이 생겼을 때 어지러움증이 나타나죠. 전정기관은 뇌이라고 하는 속귀, 즉 귀의 가장 안쪽에 있는데 이것의 문제라면 말초성 어지럼증이라고 하고 말초성 어지러움증은 대부분 치료가 잘 돼요. 뇌에 생긴 질환 때문에 어지러우면 중추성 어지러움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야 해요. 어지럼증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4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현운, 균형장애, 실신성 어지럼증, 시민성 어지럼증인데 첫 번째 현운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회전성 어지러움증을 말해요. 심하면 눈떨림이나 구역질, 구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자세 변동의 영향을 받고 메스꺼움, 구토가 심할수록 말초성 어지러움증일 가능성이 높고 가만히 있을 때도 강한 현운이 느껴지면 중추성 어지러움증일 확률이 높아요. 두 번째로 균형장애. 이것은 누워있거나 앉아있을 때는 괜찮은데 걸을 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비틀거리는 경우 중추성 어지러움증을 의심해야 되고 균형과 보행을 담당하는 손해의 이상일 수 있어요. 세 번째, 실신성 어지러움증. 이것은 갑자기 아뜩해지는 느낌과 함께 의식을 잃을 것 같은 어지러움증을 의미하고 빙글빙글 돈다는 느낌은 받지 않는데 대개 뇌의 혈류 부족이나 당이 저혈당일 때 발생하는데 기립성 저혈압인 경우가 많아요. 네 번째, 시민성 어지러움증은 이것은 붕 뜨는 느낌이 들면서 몸이 흔들거리고 머리 안이 도는 것 같고 몸에서 자신이 분리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불안장애,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등이 주요 원인이고 과거에 이석증 겪었던 사람들이 시민성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어지러움증이 나타나면 회전성인가 비회전성인가 또 일시적인가 아니면 지속적인가 이런 점을 체크해 봐야 하고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 질환을 보면 첫 번째 이석증. 어지럼증의 가장 흔한 것인데 속귀에 있는 반고리관의 조직 파편인 이석, 즉 작은 돌이 떨어져 나오면서 어지럼증이 생기게 되죠. 이석증 치료는 떨어져 나온 돌을 원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물리치료가 가장 많이 사용되죠.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 애플리 치료법이죠. 두 번째, 전정신경염. 전정신경염은 속귀에 있는 전정신경에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생기는데 특정한 유발 자세 없이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증상이 나타나 이석증과 구별되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메니에르병. 귀 속 달팽이관 안에 있는 내 림프액의 생성과 흡수 과정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데 유전적 요인이나 세균, 바이러스 감염, 외상 등에 의해 생길 수 있고
심한 어지럼증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 증상이 5에서 6년 정도 길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평소에 저염식을 하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소금을 많이 먹으면 삼투압 현상으로 내 림프액이 늘어나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뇌경색. 뇌경색으로 인한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는데 빙빙 돌기보다는 어지러지한 느낌으로 비회전성 어지럼증이 많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두통이 생기고 잘 걷지 못하는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섯 번째, 기립성 저혈압. 실신성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 질환인데 갑자기 일어나거나 자세를 갑자기 바꿀 때 하반신에 모인 혈액이 심장, 뇌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발생하죠. 기립성 저혈압은 노인 실신 원인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흔하기 때문에 노년층은 각별히 조심해야죠. 한방학적 측면에서 어지럼증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로 간양 상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분노가 오래 지속되면 속으로 열이 생기고 간의 음기가 손상되어 간의 양기가 치솟아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 기혈휴허라고 해서 오랜 병을 앓았다든가 많은 출혈 등으로 혈이 많이 소모되거나 또 소화기관이 약해서 영양 흡수가 안 되어 혈과 기가 생성되지 못해서 어지러움증이 생길 수 있어요. 세 번째, 신정 부족인데요. 신장의 전기가 부족해도 어지러움증이 생겨요. 귀에서 소리가 나고 정신이 흐릿하고 기억력이 감퇴되기도 하고. 네 번째, 습담 교저. 고칼로리, 고열량 식사로 습담이 만들어져서 맑은 양기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탁한 음기가 순환이 안 되어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외에도 고혈압 있는 분들 또는 뇌압이 올라가서 어지럽기도 하고요. 어지럼증이 있어서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받아도 어지럼증이 잘 호전되지 않는 경우는 한방학적 치료를 시도해보세요. 한방은 체질의학이라고 했죠. 같은 어지럼증이라고 해도 사람마다 체질마다 처방이 달라요. 뚱뚱한 사람이 어지러울 때와 마른 사람이 어지러울 때 당연히 처방이 다를 수밖에 없죠. 이렇게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원인을 제거해주는 처방을 하면 의외로 빠른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제 경험상으로 보면 병원에서 약을 먹어도 근본적으로 치료가 잘 안 되는 분도 한방제제로 2, 3개월 복용 후 좋아진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